부평 출신의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사님은 이제 당내에서는 강력한 대선 경선 후보였었고, 또 지금도 이제 차기 대선 후보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을 하시든 안 하시든 그렇게 또 국민들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견제가 많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사실. 그리고 지난 경선 때는 자진 탈당 요구, 압력까지 받으셨죠. 최근에는 당내 문재인 정권의 실세로부터 자진 탈당 압력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글쎄, 그냥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아니, 그냥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뭐 거의 의견이나 뭐 판단에 관한 것이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지요. 네, 알겠습니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저보고 하라는 뭐 고려하라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네. 예. 그리고 우리 이재명 지사께서는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굉장히 각별한 관심이 있으세요. 또 성남시장 하실 때부터 네. 그랬고, 지금 이제 도지사 하면서도 골목 상권 활성화라든지 네. 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거를, 또 그 좋은 취지를 제가 아주 100% 잘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상품권에 대한 지역 화폐죠. 네.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뭐 비판이 아니라 방법을 한번 더 네. 찾아보자라는 차원에서 이제 질의를 하는 네. 겁니다. 네.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하고 유통 시키려고 하는 상품권, 지역 화폐가 지역경제뿐만 아니라 지하경제를 활성화시킬 수도 있다. 여러 가지 마피아, 조폭, 또 검은 돈의 세탁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가 있다.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저는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최근에 그러면은 그 10,000원짜리 상품권을 할인해서 무슨 기자금을 만들겠습니까? 네, 제가 온라인 이제 질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온라인 상에서는 사실 지금도 매일매일 이제 상품권을 깡을 해주겠다는 광고가 매일 올라오고 있어요. 네. 알고 계실 거고요. 네. 혹시 오프라인 상에서도 이 상품권 깡이 이루어지고 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무슨 별다른 보고 혹시 받으신 적은 있나요? 제가 성남시장을 하고 있을 때 무슨 기금 속상이 이걸 산다고 하는 얘기를 들어서 저희가 실제 조사를 했더니 물건을 사지 않고 사실은 매집하는 것을 발견한 일이 있습니다. 실제 깡을 했던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오프라인 상에서도 있었습니다. 깡이 네, 이루어지고 있어서,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있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아예 거래를 못하는 업체로 배제해서 그 후로는 없어졌는데 뭐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통제가 좀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그게 아주 극히 일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하던 시대에서 화폐 경제로 바뀔 때 그거 위조하면 어떡하느냐. 과거에는 조개 껍데기나 무슨 돌이나 위조가 더 쉬웠지 않겠습니까? 그 위험에 따른 실제 위조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물물 교환보다는 낫다고 해서 화폐 제도가 도입됐고,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지역 화폐도 약간의 부작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현금으로 주면 더 쉽게 딴 용도로 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건 네, 제가 이제 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들어가야 된다. 장황한 설명을 듣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네. 질의에 대한 간단한 답변을 제가 이제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화폐, 상품권이 갖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네. 그런 부정적인 효과라든지 그런 단점은? 깡으로 인한 이런 부정적인 효과는 극히 별로 일부다. 중요치 않다. 네, 극히 일부다. 네. 네. 감수할 만하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지금 많은 지자체에서 생활임금제라는 걸 좀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조례도 많이 이제 통과를 시키고 있던데, 네. 문제는 임금으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법적인 혼란이 사실 있습니다. 네. 예, 굉장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근로기준법상에서는 화폐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상품권으로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다 보니까
이 근로기준법의 그 법령의 한도를 넘은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사실 행안부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도조례, 그러니까 공무원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법적으로 위법이다 해가지고 자체 감사 결과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생활임금이라는 게 아주 그 저소득층의 생활, 처우를 개선하는 게 아마 목적일 거예요. 다만 이게 임금으로 지급되는 거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성, 이것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것을 우리 경기도하고 좀 힘을 합해서 좋은 법안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에서는 이게 여러 가지 고용정책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예를 들어가면서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도 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정책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법체계의 법령이에요. 임금에 대한 것은 생활임금법이 제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이제 각 지자체들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이제 이게 합법적으로 법적인 혼란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도지사께서도 아마 좀 생각을 하셔서 방법을 좀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합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하시면 제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서요.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자꾸 이제 이재명 지사님 조폭 연루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페북에서는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다 해결이 됐다. 경기 남부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은 검찰 내사가 있었지만 무혐의로 끝났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경찰청에서는 이 경기 남부경찰청 발표 자료에 이런 것을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과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네. 또 생활은 아닙니까? 자, 네. 아까 말씀하셨던 거, 일단 생활임금 문제는 저도 법률가였기 때문에, 임금의 직불, 화폐로 받는 직불이 된다. 그 조항에 위반될 여지가 있어서, 당시에 고용노동청이 직접 참여해서 여러 차례 의논을 했습니다. 결론은, 근로기준법에 예외 조항이 일단 있고, 두 번째로는 이거는 임금이라기보다는 생계 보전을 위한 복지정책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개인 간의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는 게 아니고 그건 최저임금만 줘도 되지만 이거는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의 지역화폐를 주는 방식의 일종의 생활보조 복지정책이라고 보면 위법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조례를 통해서 했고요. 단순히 정말로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이라면 위법이 맞습니다. 그러나 임금은 최저임금 정도 수준의 임금이니까 현금으로 절대 지급하고 그거를 초과하는 안 줘도 되지만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이 지역화폐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부담을 감수해라 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위법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서 조례를 만들어 시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상위 법령을 저희는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도 아마 이 정책 자체는 동의하실 거기 때문에 좀 도와주시면 좋겠고 이미 임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바꿔주는 거 이건 제가 봐도 불법이 맞습니다. 그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생각됩니다. 두 번째 조폭 연루설 말씀은 저도 공식적으로 확인한 건 아닌데 당시 언론 보도에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나오는 얘기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실제로 만약에 제가 조폭에 연루돼 있었다면 또 네. 왜 썼냐고요? 네, 그게 어디서 났냐 이 말이죠. 저희는 언론 여기 많이 언론인들 계십니다만 언론이 거짓말했을 것 같지는 않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 아니 제가 그러니까 조폭 연루라는 얘기를 하도 하니까 근거 없이 하니까 경찰도 이미 한번 이 문제를 조사를 해서 아니라고 결론 났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경찰청에서 그렇게 발표했다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인해 보시면.
그 언론에 있어서 제가 인용했습니다. 보도에 있어서. 기사를 한번 찾아봐 주시죠, 의원님. 저도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제가 뭐 상급 기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닌데 저희는 언론 보도에 그렇게 나왔길래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학술 논문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보고 하도 조폭에 연루됐다고 막 하도 그러니 제가 이거는 한번 경찰에 스크린 됐던 거다. 언론에 네. 네. 감사드리고요. 아니, 언론에. 네네네. 네, 말씀하시니까 저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의원님께서 조폭 연루소를 얘기하면, 결국은 언론에서 또 조폭 연루소를 기사로 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얘기 중에. 그래서 저도 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최소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제가 20년 전에 그 조직폭력 사건 구성원 하나가 그 엄마가 아버지로 기억됩니다만 아버지 찾아와서 우리 아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들도 아니라고 그래. 뭐 경찰이 하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잡혀 구속되게 생겨서 이래서 제가 수임을 했는데 결국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만은 거의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하고 함께 재판받은 거의 70명에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 무슨 회사를 만들었는데 성남시에서 뭐 몇 억씩 이렇게 복지 지원하고 경로당 지원하고 뭐 스포츠단 지원하고 하는데 와서 사진 한번 찍어달래서 제가 인증샷 한번 찍어준 게 답니다. 그리고 그 무슨 거기에 관계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경기도시공사에서 무슨 발주를 받았는데 그게 다 수익이야기라는데 잠깐만요 의원님 저도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님 요 말씀만 끝내도록 좀 허가해 주십시오. 네,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하세요. 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어디에 하십시오. 뭐 저 동의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거는 수의계약 했다는데 수의계약을 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과거에 이미 발주한 계약에 보수계약을 수의계약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조직폭력에 뭐 관계된 사람이 관계해서 발주받은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최소한 이런 건 확인해야죠. 그 외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 됐어요. 이제 시사님. 됐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각자 이제 마이크가 시간이 끝나지고 나면 오늘은 시간이 여러 가지 자꾸 늘어지기 때문에 그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를 하는 게 오늘은 특히 그 다음 피감 기간을 생각해서 좋고요. 이 도지사님의 개인적인 질문도 가급적 그러니까 국정감사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도 의견을 냈지만 또 의원님들 질의까지 저희가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다고 또 도지사께서 그 문제를 길게 해명하시는 것도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 꼭 해명하실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청사 안에 브리핑룸에 가서 오전에 이런 부당한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하겠다고 대변인을 시키든가 누굴 해서 그걸 해명을 하시고 이 자리에서는 국정감사와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는 것도 뭐 저는 좋지 않지만 그렇다고 도지사께서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과 혼선을 야기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급적 집중하자 얘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우리 간사님 말씀 맞아요. 맞는데 중요한 건 뭐냐. 현직 지사가 선거 끝나지 얼마 안 됐는데 경찰에 의해서 압수수색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 가지 연관사항이 있다고. 그러면은 이 문제는 국감에서 안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게 압수수색 문제가 어떤 연유에서 저는 뭐 현 집권당에 여러 가지 압력이 있다 이런 느끼는 사람이지만은 그 문제가 현직 지사의 압수수색이 얼마 전에 됐는데 그걸 국감에서 안 다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루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 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은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를 다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대답도 알아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됐어요. 오늘 뭐 시간을 아끼자는 말씀 다 동의하시니까 지사님도 도와주세요. 예. 다음은 권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